오늘도 찾아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윌팍의 경제 이야기 윌팍입니다. 어제 영상이 너무 길었고 목소리가 잘 안 들리고 또 제가 생방처럼 말하는 것이기에 버퍼링이 있다고 해갖고 부득이하게 귀찮지만 대본을 썼습니다. 이것 또한 제 좌뇌와 우뇌에서 나오는 것이기에 최순실이 뒤에서 조종하는 것 아니냐 뭐 그런 생각은 접어두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지난달에 VIP 회원 가족분께 설명드렸던 그 주식 단타하는 법 짧게 그 차트에 관해서 하나 설명을 드리고 또 중간에 그거 짧게 소개할 거고 앞에서는 어제 제가 말한 부분이 어떤 정책으로 오늘 실현되고 있는지 그리고 나아가서는 나아가서 간략한 금일 브리핑 금일 매매를 어떻게 했는지 브리핑을 해볼까 합니다. 일단 첫 번째 전일 영상을 보시면 혹은 제 블로그를 보시면 우리나라 정부가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적은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을 일단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제 블로그고 그 블로그에 관해서 리뷰를 한 어제 영상인데 소리를 끄고 보면은 20일 날 쓴 건데 뭐 증시가 반등을 기원하길 바라며 마무리를 해본다. 이거 뭐 20일 날 기준으로 이제 맞춰서 청산 후 현물 지수 매입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반등을 할 확률이 높다고 언급을 한 거죠. 그리고 실제적으로 음, 코스피 여기 나오네. 환율이구나. 실제적으로 보면은 20일 기준으로 증시는 반등을 했어요. 일단 증시는 반등을 했고 오늘 코스피 코스닥이 빠졌구나. 생각보다 체감이 안 느껴지네. 뭐 어쨌든 반등을 했고 자, 제가 영상에서 지금 소리를 꺼서 안 나오는데 약 45분 5분가량 부근 이 부분에서 이제 보니까 설명하는 게 나와요. 달러와 환율 양적 완화가 이 달러 가치를 어떻게 만드는지 그리고 그게 우리나라로 무역을 하는 입장에서 이제 환율이 어떻게 변경이 되는지 그거에 관해서 이제 설명을 하는 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설명을 드리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영상을 풀로 다 보시는 게 좋은데 45분 부근에 이렇게 나오고 블로그로 한번 보면은 이건 이제 영상을 만들 때는 이 20일 날 썼던 블로그를 사용해서 설명을 드렸었고 이때 뭐 보면은 어, 현물 지수를 매입할 가능성이 있다. 20일 기준으로 반등이 나올 것이라는 얘기를 언급을 했었고 이게 20일 날 장중에 작성한 블로그였고요. 그리고 어제 이제 영상을 올리고 나서 영상을 여기다 또 올리고 블로그를 또 하나 포스팅을 했어요. 이제 쭉 읽어보시면 뭐 사조직 FRB에 관해서 쭉 설명을 한 게 나오고 양적 완화에 관해서 쭉 설명을 하는 게 나오고 이 양적 완화가 왜 어떻게 작용하고 있으며 어, 미국이나 일본이 양적 완화를 하고 있는데 이게 어떤 식으로 되는지 그리고 지수는 그럼에도 뭐 반등이 어떻게 나올 것이며 반등이 어떻게 나왔다고 얘기를 했으며 앞으로 어떻게 될지 이렇게 썼는데 이제 마지막에 보시면은 제가 편집하는 거를 최소화하려고 그냥 짧게 막 잘라서 계속 말을 대본까지 써가면서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길게 보시면 지루하신 측면도 있고 또 길어진 걸 제가 편집하려고 하면은 시간도 너무 오래 걸리고 그리고 뭔가 좀 이거는 경제에 관한 이야기고 주식 뭐 내 실제 자산에 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뭔가 편집해갖고 막 좀 재밌게 해보려고 했었는데 예전에는 그렇게 했었는데 그러면은 뭔가 신뢰도가 좀 하락하는 느낌이랄까? 그래서 최대한 그냥 단조롭게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
마지막에 이제 이렇게 써놨는데 이 부분을 좀 주의 깊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증시는 제가 전에 언급한 포스팅 2020년 3월 20일 이후에 급 반등을 하였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제가 지속적으로 언급한 것처럼 현재 우리 증시 하락은 우리 내부적인 요소보다 외국의 코로나, 오일 패권, 그로 인한 미국의 경제, 또 그로 인한 우리나라의 환율 변동에 의한 요소들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환율 변동, 우리나라와 연관된 환율 변동이 중요한데, 지난 포스팅에서처럼 미 선물 옵션 만기일 이후에 미 선물 지수와 미 증시 지수와 국내 지수가 반등을 하였습니다. 미국의 양적 완화는 자국인 미국에게만 이득이 있을 뿐 타국과 주변국에는 악재에 가깝습니다. 또 동맹국이라 할지라도 어느 정도 가만히 있을 뿐 악재적인 것은 여전합니다. 허나 왜 하나라고 적었지? 허나 그럼에도 무제한 양적 완화와 함께 한국 지수가 반등을 했다는 것은 미국을 따라가는 경향을 보인다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일단 미국의 양적 완화가 시행될 때 그것은 이제 자국의 부양책, 우리나라의 부양책이 아니라 미국의 부양책이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으로서는 좋은 일인데 달러를 어제도 설명드렸던 것지만 달러를 막 뿌리면 예를 들어서 이 사과 아이폰이라고 치면 이 사과 아이폰을 1달러에 살 수 있었는데 달러가 시중에 막 공급이 되면은 달러가 늘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이폰의 가치가 늘어나는 게 아니라 이런 거 얼마든지 생산을 할 수 있고 짜장면이 300원이었는데 600원이 된 거는 6,000원이 된 거는 짜장면이 희소성이 생기고 뭐 짜장면의 가치가 높아진 게 아니라 물가가 올라갔고 그만큼 화폐가 많이 발행이 되었기 때문에 이게 상대적으로 올라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설명을 드릴 때 이제 사과폰이 있는데 이거가 1달러라고 해요. 1달러면은 미국에서 이제 달러가 막 발행이 됐으니까 아이폰의 가치가 높아진 건 아니지만 얘네들이 1달러에 팔던 아이폰을 2달러에 판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1달러에 1,000원이었는데 아이폰이 갑자기 2달러가 돼버리면 2,000원을 주고 사야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이걸 안 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환율이 어떻게 되냐면 1달러에 500원이 되고 1,000원이면 2달러가 되는 거예요. 난 이제 똑같은 값어치로 똑같이 1,000원으로 아이폰을 살 수 있어. 그러면 이제 2달러가 돼야 되는 거고 그 말은즉슨 1달러 환율로 봤을 때 1달러에 1,000원이던 게 1달러에 500원이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뭐냐? 상대적으로 우리는 이게 싸진 거잖아요. 상대적으로 이제 이 사과포는 가만히 있는데 우리는 1,000원에 샀던 건데 1달러니까 이게 500원이 돼버린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 입장에선 개이득이죠. 소비자 입장에선. 근데 이제 이게 뭐냐? 국가적으로 봤을 때 미국은 이걸 파는 입장이니까 이렇게 싸지니까 이 달러의 가치가 하락하고 가치가 하락했다고 해야 되나? 이게 용어가 조금 애매한데 어쨌든 1달러 환율로 이제 싸지니까 더 잘 팔릴 거 아니에요. 더 많이 사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그만큼 미국으로 수출을 할 때는 불리한 거죠. 달러당 500원이 돼버리면은 예를 들어서 반대로 이제 뭘 팔던 거를 2배를 넘게 비싸게 원가를 해갖고 팔아야 되는데 그러면은 2분의 1 가격으로 팔아야 되니까 팔리게 하려면은 그만큼 손해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게 그러면 우리나라도 그렇다면 지수는 하락 연속이냐? 이 부분에 단언하기는 어려우나 이미 많은 하락이 나왔고 바닥 구간에 있기에 하락 국면의 연속보다는 반등의 시발점이라 여기 아닙니다. 시작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시작점인데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시발적인 요소를 한다는 거죠. 시작을 해주는. 장기적으로 보면 분명 미국의 무제한 양적 완화 악재이나 단기적으로 원달러 환율을 안정시키는 역할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미국 증시가 올라가고 미국의 뭔가 이제 양적 완화라고 미국 증시가 부흥이 될 거라는 신호가 오니까 미국 증시가 올라가고 이제 한국 증시가 그걸 팔로워해서 쫓아 올라가는 거거든요. 단기적인 모습은 그런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근데 이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아까도 실물 경제로 이제 넘어가면은 어 무역 같은 걸 할 때 사과폰을 사는 기준이나 아니면 이제 반대로 우리나라가 미국에 팔 때 2분의 1 가격으로 손해를 그만큼 봐야 되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어 형평성이 어긋나서 상대적으로 빈곤해진다는 거죠. 그 주변 국가들은 이제 단기적으로는 그래서 어쨌든 미국 증시가 올라갈 기대감으로 우리 증시도 따라가는 건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악재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분명 우리나라도 양적 완화를 통해서 또는 어떤 해결책으로 이 국면을 해소할 정책이 나올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가령 100조를 써서 막아내는 것과 같은. 이거는 이제 문 대통령 기업 구호 긴급자금 100조 투입 어제 뉴스를 말씀드린 거고 오늘 나온 뉴스가 있어요. 뭐냐면 바로 이건데요. 지금 현재 시간 기준으로 여기 기준이 나오네. 지금 현재 시간은 5시 49분인데 현재 시간 기준으로 실시간 검색어 7위에 있죠. 사실상 양적 완화. 이게 뭔가 해서 미국 양적 완화 됐다는 거 얘기하는 건가 하고 검색을 해봤더니 우리나라가 이제 하는 사상 첫 무제한 유동성 공급. 미국을 따라하는 거죠. 미국도 무제한 양적 완화를 한다고 했으니까. 뭐 뉴스를 한번 읽어볼까요? 저도 지금 아직 클릭을 안 해본 처음 읽어보는 거라서 뭐 하느니 사상 첫 양적 완화를 했다. 2주간 RP 매일 금융회사 자금 신청액 전액 공급 뭐 금융 안전 어쩌고저쩌고 쭉 이렇게 나오고 유동성 무제한 공급 외환위기 하지 않아 전례 없던 조치 미국 등 주요국 중앙이 펼치는 양적 완화와 사실상 다르지 않다는 게 한은의 설명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따라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은 걔네는 자기네 양적 완화를 해서 그렇게 뭐랄까 치킨 게임을 하는데 저렴하게 하는데 우리가 따라가지 않으면 우리가 손해가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렇게 나온 거거든요. 정책이 바로 사실상 이렇게 정책이 좀 빠르게 나왔다는 게 예상 밖이긴 한데 이런 정책까지 나왔다면 우리 증시도 이제 거의 상승 국면의 그러니까 바닥을 다지고 반등의 시발점이 된 거라고 거의 확 100%는 없기 때문에 100% 말씀은 못 드리지만 90에서 99% 이제 반등의 시발점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릴 건 이 내용이었고요. 이제 요것도 또 제가 블로그에 글로 이렇게 잘 적어서 적을 거니까 블로그 주소는 WDA4 tstory.com이니까 여기로 오셔서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미국 증시는 급등할 것이 그에 따른 추종 심리 우리 증시 단기적으로 반등할 것이라는 걸 말씀해 드렸었습니다. 생각보다 대본을 쓰니까 블로그에 쓰기도 편할 것 같고 말도 좀 잘 나오고 시간도 절약되는 것 같네요. 어쨌든 그리고 각설을 했고 단기 반등은 하겠지만 이는 상대적 빈곤을 유발하며 이게 다 설명드린 내용이고 관련 내용 브리핑까지 했습니다. 왜 대본이 여기까지밖에 없지? 그리고 이제 왜 대본이 여기까지밖에 없지?
이게 제가 쓴 거 맞고요. 어쨌든 오늘 매매에 관해서 이제 얘기를 해볼 건데, 일단 종목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R 서포트라는 종목인데, 저는 주문을 모르고 그 매도 걸어놓은 거 취소를 안 해서 전량 매도가 됐는데, 현재 그 보유 중이고 수익 중인 종목입니다. 근데 이제 이 종목을 왜 매매를 했는지 그 VIP 방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저번 달에 하셨던 분들은, 왜냐면은 이 종목의 흐름에 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린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VIP 방에 설명을 드리는 그 정보를 지금 영상을 틀어서 제가 아까 전에 방분에게 직접 보내드린 영상인데, 이거를 틀어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같이 보시죠. 좋습니다. 저번에 말씀드린 거 기억하시는 것 같은데, 운봉상으로 뭐 몇분봉이든 상관은 없는데, 운봉상으로 잠깐 여기서 이제 기억하시는 게 맞는 것 같다고 말씀드린 건 뭐냐면, 제가 저번에 그 가르쳐 드린 내용 기억하시냐고 여쭤봤는데, 이거를 이런 내용을 답변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정확히 기억하고 계신다고 제가 모범생이라고 말씀해 드렸는데, 어쨌든 다시 이어서 가볼게요. 제가 너무 영상을 길게 틀어서 50 얘기까지 나왔는데, 50은 어차피 제가 그 리딩방이 아닌 이제 저의 그 뭐라고 해야 되지? 카페에서 관리하는 또 단톡방이 있는데, 거기서 이미 50의 전일 언급했었거든요. 50을 지켜보고 있는데 오늘 50이 튈 것 같다고, 그래서 매수 체결했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뭐 어차피 뒤에 더 영상을 쭉 틀었으면 아마 제가 그것까지 생각을 못하고 50까지 나왔는데, 다른 종목과 뭐 목표가 이런 것까지 나오기 때문에 일단은 50까지만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자, 이게 그 제가 말씀드린 단톡방인데, 카페를 가입하셔야 그 카페 아이디로 이렇게 들어오셔서 그 아이디를 프로필로 설정해갖고 채팅을 할 수 있는 단톡방이거든요. 그러니까 3월 25일 5일날 쓴 얘기고요. 그러니까 어저께죠. 50을 매수했다고 말씀해 드렸어요. 그리고 어, 제가 좀 이렇게 끊어서 이렇게 영상을 찍고 이렇게 갑자기 화면이 확 넘어가는 건 편집을 한다기보다는 제가 영상을 끊고 움직이고 끊고 움직이는데, 왜 그러냐면 제가 이제 좀 빠르게 영상을 올리려고 하다 보니까 이 관련 내용들을 바로바로 캡처한 형식이나 아니면 이렇게 바로바로 보이게 지금 촬영을 하고 있거든요. 거의 생방송처럼 촬영을 하고 있는데, 문제가 뭐냐면 뭐 개인정보나 아니면은 뭐 제가 어떤 대가를 받고 리딩을 해주는 부분에 대해서
공개가 돼버리면 그분들한테는 피해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최대한 없도록 하려고 조금 이제 부자연스럽지만 끊어서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전일, 이것도 역시 전일인데 수요일 얘기인데, 차트 보고 체시스와 50 중에 50을 택했는데 체시스가 시외 상 같다,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제 50이 오늘 어떻게 됐냐면 이제 오늘 이렇게 10시, 오전 10시쯤에 투상은 이거는 이제 EDGC 종목을 전일에도 상한가를 먹었는데 오늘도 상한가 가서 투상이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 제가 보유한 종목 중에. 그리고 50이 VIP래 VI를 갔다고 축하드린다고 말씀드렸는데 50이 급등을 했습니다. 원래 50은 언급할 계획이 없었는데 아까 그 영상에서 50까지 설명이 나와갖고 50을 설명을 드리는 거고, 고가 기준으로 14.3% 급등을 했네요. 전일 매수를 했던 종목인데. 그리고 그 제가 네, 이렇게 버퍼링이 길면 안 돼. 그 영상에서 언급한 내용은 뭐냐면, 아까 전에 어떤 종목이었죠? 알서포트였잖아요. 알서포트였는데 알서포트를 알서포트를 먼저 볼까요? 그러면 일단, 아니야, 이거부터 해결하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상승을 했다가 일정 부분 횡보를 했다가 하락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건 아직 알서포트처럼 올라가진 않았는데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을 하던 영상이 그러니까 원래 알서포트만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제가 5분까지 설명했던 거를 깜빡하고 계속 틀어갖고 녹화가 돼서 이따가 편집하기 귀찮아서 그냥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는 건데, 그런 얘기를 했던 거고. 그러면 알서포트로 넘어가면은, 알서포트인가? 알서포트 알서포트가 아니라 알서포트네요. 다시 알서포트로 넘어가면 어, 알서포트 진입합니다. 11시 8분. 낙연이 주들 움직이네요. 남아선이 대장될 것 같은데 실제로는 이월드가 대장이 됐어요. 이월드가 대장이 됐는데 뭐 이때는 남아산업이 괜찮아 보였고 남아산업을 탔었거든요. 그러니까 남아산업도 7% 정도 수익이 나왔는데 일단 그거는 제외하고 알서포트를 설명을 마저 이어가면은, 아, 이게 제가 왜 다른 아까 그 톡방은 다 보여주면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캡처를 이렇게 떠서 보여주냐고 물어보실 수도 있는데, 이분은 유료를 대가를 지불하고 리딩을 받는 분이기 때문에 나머지 다른 리딩 내용이 다 노출이 되면은 뭐랄까 상대적으로 피해가 갈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캡처한 부분만 따로 보여드리는 거고, 아까 그 영상에서 봤듯이 알서포트 또한 이런 식으로 상승 후 조정이 됐다가 일시적인 이탈이 나오고 그러고 나서 급등이 나왔어요. 제가 11시 8분에 매수를 했으니까 거의 종일 기다린 건데, 원래 이렇게까지 종일 기다리진 않는데 지금 보면은 여기 화살표 같은 게 보이죠? 작게. 이 부근에 매수를 한 거고 11시 8분에 뭐 이만큼 상승이 나왔었는데 매도를 안 하고 기다렸다가 쭉쭉 기다렸다가 이제 횡보를 한다고 말씀드렸죠. 횡보를 했다가 하락이 나와요. 이때는 지수가 갑자기 빠지기 시작한 시점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조금 이게 헷갈렸는데 저는 이제 추매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추매 사인을 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이게 앞뒤로 뭐 내용이 없는 걸 확인하고 올리는 건데, 보면은 3월 26일 오늘 맞고 알서포트는 추매라고 말을 하는 시점이었는데 이게 반등이 올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 나오는 시간이랑 여기에 실제랑 비교를 해보시면 알 텐데 이게 빠지고 어 다시 이제 저점을 잡는 것 같아서 이건 추매로 가야겠다 해갖고 추매라고 말하려고 하는데 이제 갑자기 반등이 나와버려갖고 추매는 못하고, 어쨌든 현재 저는 이것도 나오는데 매도가 돼버렸어요. 매도를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이게 막
종가에 막 급등할 것 같아서 매도를 하려고 한 건 아닌데 걸어둔 게 체결이 돼 버려갖고 매도가 돼 버렸는데 아마 저는 그래서 수익이 지금 이 상태에서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아마 한 5%에서 7% 정도 수익 중이실 거예요. 그래갖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거를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상승을 했다가 일정 폭 하락을 하고 이 저점을 유지하는 상태에서 박스권을 그리다가 갑자기 이탈이 나온다. 이러면은 이제 당황하지 마시고 이때 뭐 신규 매수를 하거나 아니면 추가 진입을 하시면은 수익이 나온다. 이런 형태를 말씀을 드리려고 요게 이제 차트의 기술이라고 해야 할까? 뭐 그런 것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오늘 캡처했던 것들로 오늘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간략하게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이거는 제가 이제 아침에 관종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요. 관종 뭐 제가 막 관심 종자여서 관종이 아니라 관심 종목들을 이렇게 해놓거든요. 그러니까 이쪽은 다 오늘 급등할 수 있거나 아니면 상승 여력이 높은 종목들을 올려놓은 건데 오늘 제가 조금 여기 욕설이 나왔네. 욕설을 가릴까? 어떻게 가리지? XX 빡쳐갖고 하면서 설명을 드렸어요. 대성홀딩스를 제가 차트를 보고서 이제 이 키움 계좌로 옮기면서 종목을 이제 모르고 대상홀딩스라고 적었어요. 아니다, 반대구나. 이거 아직도 헷갈리네. 대성홀딩스 대상홀딩스를 보고 여기서도 잘못 말했네. 대상홀딩스를 보고 제가 모르고 이제 키움으로 옮길 때는 대성홀딩스로 적은 거예요. 근데 이제 KB의 그 검색기를 틀어놨는데 대성홀딩스 가네 갖고 오늘 관심 있던 거 왜 이렇게 놀랐지? 갖고 딱 그 키움 차트를 봤는데 0%인 거예요. 변동이 없어요. 그래서 뭐지? 왜 다르지? 한 3초 동안 멍 때리고 있었는데 알고 봤더니 제가 이제 이름이 한 글자 아차인데 이거를 다른 종목을 관종을 해놨던 거예요. 그래갖고 오늘 사실상 관종했던 종목 중에는 세 종목이 상한가가 나왔는데 이때까지는 두 종목인 줄 알았던 거죠. 뭐 삼전 같은 것도 매매를 했었는데 이것도 전일에 보면은 이거는 안 되네. 지금 잠깐만 가리고 보면은 여기까지 보여야 되나? 3월 25일이죠. 전일 오후 4시 50분에 48,000원, 오는 46,750원 두 가격대에서 매수하면 좋다고 말씀을 드렸었고, 삼전은 원래 이것도 얘기할 생각이 없었는데 캡처를 여기까지 해갖고 일단 삼전에 관해서 삼성전자 KB가 좀 느립니다. 이렇게 뜨는 게 키우면 되게 빠른데 아직도 안 뜨네. 몇 퍼센트로 뜨지? 뭐 어쨌든 보면은 48,000원 48,000원 라인이 여기죠. 이때 원래 기보유대 이제 단타로 매수를 진행했고 뭐 이때 안 팔고 47,000 이때도 못 팔 49,000까지 갔었네. 이때 팔았습니다. 이때. 그래서 1.447 49% 정도 나오는데 요 구간
1.49%. 더 올랐었네. 이건 체크를 안 했네요. 어쨌든 이렇게 됐었고, 삼성을 이렇게 매매를 했었고, 그리고 이제 오늘 매매를 하면서 계속 캡처한 내용들이 있거든요. 그것들에서 불필요한 정보나 알리면 안 되는 정보들, 그런 것들을 제외하고, 뭐 가령 이런 부분, 비밀, 이런 부분을 제외하고, 이것도 뭐 알리면 안 되는 부분이긴 한데 그냥 공개를 하면, 왜냐면 오늘 단타 종목으로 오를 것들을 위주로 뽑아낸 거기 때문에 한번 종목들 보시면 뭐 자리가 비슷하다고 느끼시거나 그런 게 있으면은 잘 공부를 해보세요. 그런 의미로 지금 그냥 공개를 하는 거니까, 그러시라는 의미로. 뭐 보면은 지금 이게 글씨가 안 보인, 이거 캡처할 때 여기가 가려졌잖아요. 저는 무슨 종목인지 아니까 이렇게 해놓고 보는데, 다 보이게 하려고 이제 안 보인다 그래서 다시 캡처한 부분이 있는데, 보면은 대성홀딩스, 아 이게 대상인데 제가 모르고 대성홀딩스를 해갖고, 대성홀딩스와 대상홀딩스가 어떻게 다르냐면, 음 대성홀딩스, 아 너무 느리다 인간적으로. 완전 다른 종목인데 제가 정말 큰 실수를 했죠. 뭐 거의 변동성이 없는 종목이죠. 대성홀딩스 같은 경우는. 그 대상홀딩스 오늘 1.7% 올랐고, 변동성이 크죠. 변동성이 크고 오늘 상한가를 간 종목인데, 아 이거를 안 보고 왜 대성, 아 진짜 이런 어처구니 없는 실수를 해갖고, 어처구니 없는 실수를 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아침에 관심 종목들을 공개해 놓고, 어 종목명이 안 보인다 그래서 이렇게 공개를 했고, 50도 있고 전일 상한가 먹었다는 이것도 있고, 50도 있죠. 말씀드렸던 종목. 아 왜 안 지워지나 했더니 여기서 써진 거네. 어떻게 지우지? 뭐 오늘 신신제약 같은 경우도 매매를 했고, 조금 일찍 털긴 했는데 저는 개별적으로 더 리딩은 따로 안 들고 추가적으로 매매를 했습니다. 신신제약을 한번 볼까요? 아 정확한 매도 시점을 다 짚어드리긴 어려우니까 그냥 패스할게요. 신신제약도 매매를 했고, 여기서 뭐 명문제약도 저는 매매를 했었고, 어, 기억나는 대로 말씀을 드리면 그렇고, 이거는 이제 중간에 지수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설명을 드린 거고, 그 와중에 EDGC 상한가를 갖고, 휴마시스를 놓쳤었는데 이건 또 빠졌을 때 제가 또 매매를 했습니다. 휴마시스가 급등 관심 종목 중에 오전에는 4%였죠. 4%쯤이었는데 휴마시스 급등, 뭐 이거는 다른 방에서 뭐 캡처할 일이 있었는데 캡처를 했던 거고, 다른 방이 아니라 제 방에서, 이것도 공개하면 안 되는 거 넘기고, 음 이거는 이제 어 선물 옵션인데 차트인데, 뭐 어느 정도까지 올라줘야 되고 이런 이유로 삼성전자가 얼마 정도는 찍어줘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했던 내용이고, 제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낙연주 뭐 매매를 했는데, 이낙연주들이 어떻게 뭐가 대장이고 뭐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이렇게 이월드가 딱 봐도 대장이죠. 제일 높으니까.
근데 그 아까 전에 남아산업을 저는 매매를 했고 그게 대장이 될 것 같다고 말씀드렸을 때는 아마 이 홀드가 이렇게까지 높진 않았을 거예요. 제가 체크를 못 해보긴 했는데 그 시점이 언제인지는 체크를 못 해봤는데 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제가 이것들을 보여드린 이유는 지금 이제 4월달 총선이 않았기 때문에 지금 총선주들이 다 움직이고 있거든요. 뭐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여드리는 거고. 이것도 공개됐다. 요거는 편집. 어쩔 수 없이 편집을 해야 되네. 아니야, 뭐 어쩔 수 없지. 편집하기 너무 생각보다 너무 귀찮아갖고 그냥 뭐 공개됐다고 치고 넘어갑시다. 이거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겠습니다. 대성홀딩스 실수한 거에 대해서 이거 설명을 드렸던 캡처고, KN은 아까 전에 뭐 털고 이거 샀지? 삼성전자 팔고 KN은 매수했고, 그 와중에 이제 이거 상한가 갔다가 휴마시스도 상한가를 갔고, 사실 대성홀딩스도 대성이면은 세 종목이 상한가인데 이거 실수했고, 실수. 이렇게 해놓으면 안 되지. 여기다 저장해서 쓰는 건데. 그리고 이제 거의 3시 장 끝날 때쯤 되니까 2시 52분인데 이제 지수가 막 빠지기 시작했고요. 뭐 코스피 선물 옵션도 빠졌고, 그러다가 이제 반등이 약간 나왔는데 왜 그렇게 움직인 건지 설명을 하기 위해서 나스닥이 지금 따라 움직이고 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제가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지금의 단기적인 반등은 미국을 따라가는 경향, 그러니까 그냥 추종하는 미국의 지수를 지금 추종하는 단계밖에 안 된다고. 그러니까 완벽한 반등이라고 볼 수는 없는데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나라가 그럼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나라도 양적 완화를 통해서 또는 어떤 해결책으로 이 국면을 해소할 정책이 나올 것으로 기대. 지금 근데 아까 그 뉴스가 나왔잖아요. 뉴스가 나오고 우리나라가 이제 양적 완화를 한다. 그러면 이제 완벽한 반등에서 우리나라도 미국을 따라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기는 거죠. 뭐 물론 추후에도 아직 미중 무역 분쟁이 해결된 것도 아니고, 근데 그거는 전에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트럼프 재선 시기에 맞춰서 어느 정도 해결점을 찾지 않을까 싶고, 뭐 하여간 그런 점들을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런 점들을 말씀을 드린 거고, 뭐가 또 있나? 이거 알서포트 그 차트 설명 드리려고 이렇게 상승했다 하락하고 박스권 넘기지 않은 상태에서 임의적인 페이크 하락이 나왔다가 급등한다. 뭐 이런 거. 오늘 장은 이렇게 해갖고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뭐 마지막으로 이거 한 번 더 설명드리면은 차트에 관한 거, 어떤 종목이 일봉이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일봉이어도 상관이 없고 상승을 했다가 하락을 하고 가격 조정이 오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일봉으로 치면은 기간 조정이 이렇게 옵니다. 기간 조정이 왔다가 그 기간 조정의 물량을 잡아먹기 위한 페이크가 있어요. 이것은 아래로든 위로든 치는데 뭐 어쨌든 보통은 아래로 많이 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급등이 나온다. 뭐 요 정도까지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고, 요약하자면 이제 우리 증시도 사실상 양적 완화, 이렇게 양적 완화를 했기 때문에 미국을 쫓아서 양적 완화를 했기 때문에 이제 반등이 나올 시점이 되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다음날 또 급락이 나오면 뭐야 네 말이 틀린 거 아니냐 이러는데
페이크 방금 전에 약간 차트로 보면은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게 있잖아요. 이게 심리 게임이거든요. 주식은 결국에 상승을 했다가 하락을 해요. 하락을 하면 이제 가격 조정을 하는 이유는 가격이 올랐다가 빠지면 사람들이 뭐 본전에 팔거나 여기에 섰던 사람이 물려갖고 컷에 손절을 하거나 아니면 이제 여기서 섰던 사람이 이렇게 여기서 팔라 그랬는데 못 팔았는데 더 빠질 것 같아서 여기서 털어내거나 그럼 이제 기간 조정이 들어가요. 그 물량을 받아내면 기간 조정을 쭉 하면은 저처럼 이 기간에 산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뭐 11시 5분이 언제지? 뭐 8분이 이 정도쯤 계속 버티고 버티다가 버틴 끝에 뭐 조금씩 이렇게 상승할 모양새는 보여줬는데 버틴 끝에 빠져요. 그러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심리적으로 이게 지수가 빠지는데 같이 빠지니까 지수가 이제 하락이 시작되나 했고 털어야 되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것보다는 이제 추매를 해야겠다. 그래서 아까 추매를 하라고 말하려는 순간 올랐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개별 종목이 는 이렇게 되고 뭐 지수는 그렇게 되지 말라는 법이 없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제 코스피도 양적 완화가 나왔어. 그러면 이제 무조건 오르겠지? 그런 기대 심리가 있을 때 오히려 낮춰서 하방을 쳐서 뭐야? 이러고 막 다 털어내고 갈 수도 있다. 근데 그렇게 하기에는 이제 워낙 바닥권이고 심리가 바닥인 상태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조금 안 좋은 표현으로 얘기를 하자면 이제 2030 세대들이 주식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막 엄청나게 많은 자금들이 주식에 들어온다. 아예 이렇게 2030 주식이라고 있네요.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쓰잖아요.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이렇게 얘기가 나왔잖아요. 카뱅 증권 계좌 한 달새 26만. 뭐 카카오페이인가 카카오톡인가로도 이제 주식을 할 수 있다고 그러죠. 그런 점들도 조금 뭔가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많이들 들어오니까 너네 주식 세계를 얕봤어 하고 이렇게 호재가 있음에도 누를 수도 있어요. 상대적으로.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조금 심리 게임이니까 조금 더 얘기를 해보자면 단기적으로 이 사람들의 돈을 빨아먹는 것보단 세력 입장에서는 장기적으로 얘네가 어느 정도 수익을 좀 맛보게 한 다음에 달콤했어 이러고 이제 하락을 하면은 얘네가 이제 나는 또 수익을 낼 수 있지 그러고 있을 때 이제 여기서 뭐 털어낸다가 다시 조금 이렇게 상승할 때 들어온다. 이제 나는 충분히 저번에 수익을 맛보았지 달콤했지 수익은 적과 꿀이 흐르는 주식이 세계야 이랬는데 이제 그때 하락을 시킬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조금 더 긴 측면에서 보면 어느 정도 얘네가 수익을 내고 있을 때 얘네가 이제 그거를 뭐랄까 실현 소득을 하지 않으면 외인들이나 뭐 어떤 세력들이 그쯤 됐을 때 이제 자기네들이 먼저 실현 손익을 하면서 주가 그러니까 지수를 하락시켜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반등을 조금 주고 맛을 좀 보여준 다음에 맛배기 그래 시식 코너라고 해야 되나? 맛배기 같은 게 있잖아요. 맛배기 도박 같은 것도 그런 게 그냥 처음부터 잃었던 사람들은 아예 관심을 안 갖는데 얘네가 좀 맛 좀 보고 이거 야 이거 꿀인데 이거 야 대박인데 이러면서 조금 관심할 때가 난 좋게 벌었었지 이런 심리를 이용해서 바로 눌리기보단 제가 봤을 땐 조금 더 갔다가 뭐 차트적으로는 하락할 수 있는 확률 한 30% 상승할 수 있는 확률 70% 근데 상승이 금요일 내일일 경우 뭐 금요일은 대체적으로 장이 안 좋은데 제가 봤을 때 좀 급등할 수 있는 확률이 높다고 보는데 지수 자체가 뭐 어쨌든 좀 맛 좀 보여주고 얘네 좀 너네 야금야금 개미들 다 일로와 내가 좀 빨아들여줄게 하고 조금 모아놓은 다음에 한 번에 이제 와장창창 한 번에 와장창창까지는 아니고 이제 눌림목 때 털어낼 수 있게 대세 상승장을 위한 거라면 그런 과정이 있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이제 아직은 조금 더 상승할 여력이 높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였고요. 앞에는 대본을 쓰고 말해서 조금 빠르게 진행했는데 뒤에서는 뭐 가려야 할 것도 많고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거의 아이씨 또 이러네. 거의 실시간으로 거의 실시간으로 얘기하고 쓰는 것들이 많아서 조금 시간이 걸리고 어 시간도 좀 걸리고 얘기가 좀 길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영상이 마음에 드셨거나 손톱의 때만큼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꾹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내일이나 주말쯤 또 찾아뵐게요. WDA4 티스토리 블로그 그도 구독 해주세요. 네,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